(11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아침 문을 열겠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예정되어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죠. 증시 자체는 좀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연말 보통 미국 증시는 좀 랠리를 펼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네. 산타 랠리라는 말도 있다시피 과연 올해도 그 랠리를 펼쳐갈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러게요. 산타 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이렇게 이번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난 금요일 시장을 또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경제 지표부터 또 엔비디아 관련 이야기까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금요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PMI가 발표됐고요.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도 큰 폭의 개선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일으키면서 시장 역시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어졌는데요. 금융이라든지 산업, 소비 관련된 업종들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분위기였습니다.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1% 가까이 상승하면서 9거래일 만에 44,000포인트 선을 회복하는 움직임,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중소형주들이었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가 1.8%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붉은 초록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일부 M7 종목들이 내린 점이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2%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실적 내용을 소화하면서 이날은 하락을 한 겁니다. 성장의 속도가 둔화된다는 점이 포커싱이 된 것이고요. 다만 컴퓨터 하드웨어 테마 내에서는 델과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각각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AI 산업의 확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시티그룹의 분석이 제기된 영향이었고요. 다만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동안 상승이 컸던 만큼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5% 하락한 4,955포인트 선에 이날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이슈도 점검을 해보시죠. 이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어쩌면 유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흘러 들어오면서 주가가 3.8% 급등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계속해서 이어지는 자율주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작용을 하고 있죠. 이날장에서만큼은 포드, GM, 테슬라, 조금 더 작은 종목들, 리비안, 루시드, 퀀텀스케이프 등까지 일제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오름폭을 연출했습니다. 알파벳 이슈도 점검을 해봅니다. 주가가 1.6% 마이너스권 움직임이었죠. 이 크롬 강제 매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픈 AI가 채팅 기능이 있는 자체 웹 브라우저를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챗 GPT로 AI 시장에서 선방을 날렸던 오픈 AI가 이제는 알파벳의 주력 부문까지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검색 시장에서 현재 알파벳이 9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오픈 AI가 여기에서도 조금 알파벳의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 것이다. 위협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뉴스 팔로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먼저 보겠습니다. 전날 공매도 리포트가 올라왔었거든요. 이 리포트를 냈던 건 시트론 리서치, 암호화폐가 비이성적인 과열 양상을 보인다. 펀더멘털과 괴리된 상승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당일에는 주가가 16% 급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다시 반등을 했었죠. 이날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근접하는 등 강세가 이어지자 주가 역시도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6.2% 뛰어오른 421달러 선 가리키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올랐는데 아마존이 AWS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자문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고객사들에게 양자 컴퓨팅 관련한 교육도 시켜주고 또 사업에 접목시켜서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게끔 자문을 제공해 준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종목을 봤을 때에는 퀀텀 컴퓨팅이 28.2% 뛰어 올랐고요. 리게티 컴퓨팅이 17.6%, 그리고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D-Wave 퀀텀, 아킷 퀀텀 등의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관련주들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 텍사스의 주지사가 주 정부기관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지금 들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시대에 대형 펀드들의 중국 투자가 제한될 수 있겠다. 이러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핀더더, 테무의 모 회사죠. 3.9% 급락세를 띠면서 $100 선에 걸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UAM 관련주들입니다. 니드햄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한 이후에 대표적인 종목 두 가지죠. 조비 에비에이션 그리고 아처 에비에이션이 나란히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아처의 경우에는 이날 4.5% 급등한 $6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조비 에비에이션 역시 4.3%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현금 소진율이 굉장히 높고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만큼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일정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건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 11월 FOMC 의사록 발표,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게 될 10월 PCE 물가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를 했던 가운데 만약에 물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다면 12월 금리 동결론에 더욱더 힘이 실릴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28일인 목요일에는 추수감사절 연휴 관계로 증시가 하루 쉬어가고요. 금요일에는 조기 폐장에 들어갑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4시에 미국장이 일찍 마감을 하게 되고요. 이날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외신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 M7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지지되었던 것은 경제지표, 특히나 S&P 글로벌 PMI 덕분이 아닐까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경제를 해석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해석이 되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 시장의 확장세를 시사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글로벌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치인 48.5보다는 높았고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 PMI는 57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합친 합성 PMI 속보치는 55.3으로 지난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합성 PMI가 50을 넘으면서 시장의 확장세를 의미했는데요. 이렇게 이번 S&P 글로벌 PMI를 강력하게 견인한 것은 단연 서비스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업이 57을 기록하면서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사실 제조업이 50 이하 47.7 정도를 기록하면서 이 경기 위축을 의미하기는 했으나 전월 대비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근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지금 우려보다는 서비스업에 조금 더 집중해도 된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를 좀 낙관론으로 바꾸는 듯해 보였는데요. 이에 크리스 윌리엄스 S&P 글로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금 11월 사업체들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 표정이 밝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에는 단연 차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새 행정부에서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중소형주
위주의 기업들의 표정이 아주 밝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지금 4분기 미국 경제 계속해서 더 좋아질 것이고 경제 성장 가속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제를 두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또 함께 주목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신뢰도인데요. 우선 톱니 설립자는 트럼프 풋이 지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라면서 소형주, 경기순환주 위주로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전망이 좋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톱니뿐만 아니라 여러 IB 측에서도 이 트럼프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중소형주 위주의 성장세를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듯한데요. 애덤 크리스타플리 역시나 지금 저평가된 가치주를 기술주의 다음 타자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이 골디락스 시나리오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단연 지금 기술주에서 어떠한 다른 섹터로 변하고 있는 과정임이 분명한데 이럴 때 소형주와 가치주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까 미래 전망에도 조금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시작되기 전에 저평가된 가치주 조금 더 집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젠슨 왕이 삼성전자 HBM을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SK하이닉스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삼성전자 HBM 납품이 확정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내에도 큰 호재가 될 것이고 판도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3일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 8단과 12단 모두를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HBM3 8단과 12단 모두 양산 판매 중이라고 발표했고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사실 국내 시장 내에서도 삼성전자는 다소 여러 가지 악재가 혼재되면서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도 한때는 점유율 1위를 차지하다가 지금은 6위까지 한 5단계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 안에서 만약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높이기에는 이렇게 AI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안에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게 되는 그 부분은 양사에 모두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는 지금 수급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기업도 필요한 상황이고 단연 가격 협상력을 높이는 데는 여러 가지 납품을 받는 게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연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에도 큰 호재가 될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지금 엔비디아의 거래처를 넓히는 것이 AI 반도체 랠리에 탑승할 수 있는 길이다. AI 반도체 점유율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BM 시장 점유율 전체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1위로 꼽히고 있는 것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뒤따라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HBM을 엔비디아에 단독으로 입점하고 있는 것이 거의 SK하이닉스로 꼽히고 있었고 지난 3분기에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점유율이 어떻게 바뀔까 지금 세계에 관심이 좀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만약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성공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판도 측에서도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보여집니다.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질지 테스트를 잘 완료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연 최근 인공지능 시장 내에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경쟁에서 더 우선순위를 점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조금 뒤쳐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이 오픈 AI 경쟁사로 꼽히고 있는 엔스로픽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고급 AI 시스템 개발 배포를 위한 협력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마존의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한화로 5조 6천억 원이 포함된 수준입니다. 엔스로픽은 아마존 클라우딩 서비스인 AWS를 우선적으로 사용해 자사 AI 모델을 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마존의 앞선 투자까지 합쳐지면 약 8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확보가 된 거고 이에 추가적인 투자의 의향도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내에서 투자를 폭력적으로 아주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이 3파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바와 같이 이 오픈 AI가 올해 자본 66억 달러 규모 그리고 부채는 추가적으로 4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이 확보를 받으면서 이 경쟁력을 키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엔스로픽이 추가 투자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엔스로픽은 이 밖에도 4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쟁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에 이 XAI가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확인 지었기 때문에 이번은 가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더해져서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인공지능 시장 내 경쟁력을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 지켜보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인공지능 시장 내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정말 금액을 크게 자본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 280조 원 그러니까 2천억 달러를 추가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는 지금 2021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앞으로 이에 따라서 시장이 더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과 같은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투자가 늘어날 때는 이 정부나 경기에 대한 큰 영향을 받을 섹터여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WTI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 긴장감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1.63% 상승하며 7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이 지난 주말에 99,600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10만 달러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폭 조정세가 보이고 있는데 10만 달러 시대 어떻게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값은 1.41% 상승했고 달러 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2023년 9월 이후에 최장기간 역대 주간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월요일은 AI픽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I픽 리뷰는 월가 전문가들이 만든 투자 예측 정보로 해외 투자에 대한 해외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미국 대선 이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희가 10월 30일에 방송드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528달러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AI픽 리뷰에는 벌써 5번이나 포착된 종목인 만큼 이번 기대 상승률 97.28%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유럽 전기차에 대한 전망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그 97%라는 상승률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바로 허브그룹인데요. 포괄적인 운송 그리고 물류 관리 솔루션을 북미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4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이미 기록한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인데 저희 AI픽에는 11월 12일에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고 목표 기간은 3개월 그리고 목표가는 55달러를 잡고 지금 주가를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CBRE 그룹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투자 회사인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기반으로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 18일 기준으로 1개월 기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2달러, 손절가는 127달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35달러를 뛰어넘으면서 목표가를 향해서 착착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인 만큼 오늘의 AI픽 기업들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픽 리뷰 전해드렸습니다.